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에서 심각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성한 공안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일 공안 당국은 스와트 특수부대를 포함한 3,000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25명을 체포했습니다. 독일 내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정집과 아파트를 급습해 국가 전복 세력을 체포했다고 여러 현지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작전 지역도 광범위해 바덴-뷰텐버그, 바바리아, 작센, 헤세를 포괄했습니다. 대테러 작전하듯이 체포에 들어가는데 용의자는 모두 52명입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뜬금없이 독일 내 1000명 정도가 우익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용의자 5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당국의 보도자료는 좀 이상합니다. 불순 분자들이 QAnon 이데올로기의 음모론적 내러티브를 따르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비밀교서 연계해 독일의 해방을 꿈꿨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공안 당국은 이들이 연방 정부를 전복시켜 제2제국의 부활을 도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71년에 존재했던 독일 제국의 부활, 즉 복벽을 시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연방 하원 분데스타그를 급습해 국회의원들을 인질로 잡으려 모의했으며 내전을 유발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파괴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까지 구성하고 하인리히 13세 왕자라는 프랑크푸르트의 귀족을 제국 정부 수반으로 옹립하려 했다고 공안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하인리히 왕자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은 맞는데 칠순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또 일당 가운데는 독일 우파당인 대한당의 국회의원 비르깃 말삭 윙커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비탈리아라는 러시아 국적자도 있었는데 그녀는 러시아와 독일의 새 제국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임무를 맡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러시아인이 실제로 그런 임무를 기도했는지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주 베를린 러시아 대사관은 독일 정부로부터도 그런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면 독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로 러시아 국적자가 있다면 당연히 영사 지원 업무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인이 연루됐다는 말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뉴스를 보긴 봤는데 그건 독일 내정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독일인들 하는 짓이 꼴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인들은 지금 뻣뻣한 리버버스트, 즉 간 소세지만 가지고 있는데 소세지에 핏기가 없어 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간 소세지는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였던 멜릭이 숄츠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즉 올라프 숄츠가 뭔가 수상한 공안 사건을 꾸몄다는 의미입니다. 메드베제프는 그러면서 또 러시아를 물고 늘어진다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악한 음모, 세계대전, 지진, 팬데믹을 모두 러시아와 연관 지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구제불능의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설익은 주장 배후에는 또 다른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면서 에너지 산업, 국방의 결정은 리버버스트, 즉 숄츠가 아니라 미국의 딥스테이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이제 도발과 음모론이 시작됐다. 이 스릴러는 독일 넷플릭스 시리즈보다 더 재밌을 테니 팝콘을 사서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국가 전체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무슨 창작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는 너무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매체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느니 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진짜 국가 변란이라도 난 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안 당국이 체포했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60대, 70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75살의 할머니도 테러 분자로 체포됐습니다. 이른바 카이저 음모의 할머니까지 연루된 겁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소설 같은 일입니다. 남서부 라인란트 팔라티나테 주의 엘리자베스라는 테러 할머니입니다. 풀네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테러 세포 조직의 두목으로 규정됐습니다. 독일 공화는 할머니가 이끄는 쿠데타 세력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전국적인 정전을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코비드 통제를 심하게 해서 우파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독일 보건장관 칼 라우터바흐를 납치하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포된 인사 가운데는 록다운 저항 시위를 주도한 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리 손볼 대상을 정해놓고 이른바 보복 사정을 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칼스루헤 연방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쿠데타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이들에게 폭발물과 무기를 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빌드, 쥐도이체 자이퉁 같은 유력지들이 마치 공안 당국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쿠데타 세력이 현대 독일 국가의 국채를 부정하고 카이저 체제를 다시 세우려 기도했다고 흥미진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1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은 베르사유 조약은 불법이라 1871년 제2제국 체제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황당한 공안 사건에 대해 독일 대한당의 유겐 슈미트는 공안 당국이 에너지 위기로부터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해 기획해 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일 공안 당국이 QAnon 조직원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겐 슈미트는 러시아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된 게 쿠데타 모의 세력의 절대다수가 60, 70대일 수가 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공안당국은 정예부대가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1990년대 이전 군에 머무다왔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독 시절에 군 복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창 때를 훨씬 지났는데 무슨 쿠데타 모의 정예 병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쿠데타 모의 혐의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유겐 슈미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독일 경제의 파국적인 위기로 인한 대중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날씨도 갈수록 추워지는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수입도 적어 에너지 공과금 낼 돈도 없는 비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평년보다 5배나 올랐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수요일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시작된 작전은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이미 몇 가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이 사실상 2014년부터 시작된 긴 과정이었다면서 2월에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해 돈바스를 방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성과는 영토의 획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바스 사람들이 러시아 귀속을 원했고 루스키 미르의 일부로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 동원이 불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동원된 30만 병력 가운데 15만은 러시아 전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전투단으로 투입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인 7만 7천 명만 최전선에 있으며 나머지는 2선, 3선에서 방어 임무만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력이 모자라 마구잡이로 할당량을 정해 병력 동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밝힌 겁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군 동원령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주장만 베끼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